안녕하세요. 4월 7일 화요일 오전 브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연입니다. 오늘은 원자력 관련주 상승 흐름과 삼천당제약 뺀 록딜 철회 소식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는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추가 매수 이슈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미국 증시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식 해설위원 민수 씨, 어젯밤 월스트리트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최근 미국 증시는 관세 이슈와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모두 방향을 잡지 못하고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투자자들이 확실한 매크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국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세 이슈가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군요. 다우 지수 쪽은 어떤가요?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다우는 관세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인데요. 쉽게 말하면 무역전쟁 파도에 가장 먼저 출렁이는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분간 글로벌 무역 협상 뉴스 흐름에 따라 지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테크 쪽은 나스닥이 핵심이잖아요. 기술주들은 어떤 흐름이었나요? 기술주는 AI 관련 기업들이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고금리 환경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대치와 실적 사이의 간극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앞으로 몇 주간 실적 발표가 나스닥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실적 시즌이 관건이네요. 자, 이제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 국내 주식시장 관련 주요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민수 씨, 먼저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죠? 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인 게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태광, DLENC, G2파워, 대우건설 등이 오름세를 탔는데요.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원전에 대한 재평가가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원전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 해법으로 원전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창고에 잠자던 자전거를 꺼내 탔더니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상황이랄까요. 국내외에서 원전 확대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관련 건설 부품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흐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삼천당제약 소식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삼천당제약이 2,500억 원 규모의 빌록딜 계획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단록딜은 대량 주식을 시간의 거래로 매각하는 방식인데 보통 공시되면 주가에 부담이 되거든요. 이번 철회 결정은 주주 친화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시장 반응이 주목됩니다. 록딜 철회가 주주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네요. 또 공시 관련 소식으로 유일에너테크와 K에텍 소식도 나왔죠? 네, 두 회사 모두 자금 조달 관련 공시를 냈습니다. 유일에너테크는 유상증자 K에텍은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는데요.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는 회사 입장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우려가 생길 수 있어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 희석 이슈는 항상 챙겨봐야 하는 부분이죠. 소노인터내셔널 실적 소식도 있었다고요? 소노인터내셔널이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순이익에서는 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처럼 영업이익은 좋은데 순이익이 빠지는 경우는 보통 일회성 비용이나 금융 비용이 크게 발생했을 때 나타납니다. 실적의 질을 판단할 때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숫자 하나만 봐선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좋은 포인트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코인 시장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준혁 씨. 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인 시장도 할 얘기가 꽤 많습니다. 간밤에 굵직한 이슈들이 여러 터졌거든요. 기대해주세요. 먼저 비트코인 현재 시세부터 짚어주시죠. 현재 비트코인은 약 1억 500만 원대, 이더리움은 약 322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크로 불확실성 속에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군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또 샀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맞아요.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수를 재개했습니다. 장부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건데요. 이 회사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단순 투자 자산이 아니라 회사의 핵심 전략 그 자체거든요. 손실이 나도 더 사는 이 전략, 시장에서는 일종의 확신 매수로 읽히고 있습니다. 손실이 나도 계속 산다는 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낯선 전략이기도 하죠. 그렇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보고 장기 보유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동산 투자자가 단기 시세 하락에도 팔지 않는 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볼 수 있어요. 빅스업 IPO 소식도 업계에선 화제가 됐다고 들었는데 준혁 씨 어떻게 보셨어요? 네, 빗선이 IPO 일정을
2028년 이후로 미뤘습니다. 신뢰 회복을 먼저 하겠다는 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거래소가 상장하려면 회계 투명성이나 내부 통제 같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있지만 준비를 충분히 하고 나오겠다는 의지로 읽히기도 합니다. 서두르는 것보다 확실하게 준비하는 게 맞긴 하죠. 증권사들이 코인 거래소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이 소식 진짜 흥미롭습니다. 여러 증권사들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사업 확장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이 본격적으로 만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증권사가 가진 신뢰도와 고객 기반을 코인 시장에 접목하려는 시도인 만큼 업계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통 금융과 코인 시장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네요. USDC 관련 소식도 있었다고요? 네,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의 알레어 CEO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국내 금융사와 거래소들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USDC의 한국 생태계 진입이 본격화되는 신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국내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네요. 자, 이제 오늘 장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를 각 전문가분께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민수 씨, 주식시장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요?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두 회사는 코스피를 대표하는 반도체 핵심 기업인데요. 이번 실적이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결정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에 따라 오늘 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기투의 실적이 오늘 시장의 핵심이군요. 준혁 씨는 코인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오늘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1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코인 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미국 발경제 지표나 관세 관련 뉴스가 나오면 단기 급등락이 나올 수 있으니 포지션 관리에 신경 쓰시길 권합니다. 두 분 모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와 비트코인 변동성 오늘 장내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오후 브리핑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본 브리핑은 투자 참고 목적의 정보 제공이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매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오늘도 현명한 하루 되세요.